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생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의 미국 S&P 500의 차트 흐름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고 싶어도 주식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된 것 같고,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쭉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적립을 좀 멈췄다가 좀 하락하면 그때 다시 적립을 시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매달 이 ETF나 주식을 계속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비싼 가격에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경험을 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계속 비싼 가격에 주식과 ETF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투자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과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관세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 이때 투자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이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차라리 이때 다시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거고,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높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익 실현을 해놓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록새록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 10년 정도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과가 좋았던 1년 동안 내 돈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은 겨우 그 1년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시장에 몸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 한번 보세요. 국장 같은 경우에 이 박스피를 탈출한 게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3,300 수준이 역사적인 정고점이었고, 정고점이 약 3년 전이었죠. 3년 동안 그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2,800에서 지금 거의 3,400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년 중에 2년 9개월을 잘 버티다가 이렇게 마지막 한두 달을 놓치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자 기간을 2016년부터 2025년 지난달 8월까지 10년 동안 매달 $1,000씩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QQQ ETF를 매달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총 투입하는 원금은 약 $11만 고 누적 결과는 $35만 입니다. 3배 넘게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적립식 투자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3배가 난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왜냐면은 $11만 가 10년 전에 한 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쪼개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이렇게 나스닥 지수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2023년도 한 해에만 좀 손실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한 해가 2023년입니다. 그때 수익률은 54%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1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 23년도 단 1년을 내가 놓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투자 원금은 1년 동안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약 $10만 고 누적 수익률은 $21만 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년 동안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 투자 원금이 겨우 $10,000 차이인데, 이 평가 금액의 차이는 약 $14만 의 성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나스닥 수익률이 10년 동안 이러한 결과를 냈을 때 2022년도를 지났으면 충분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주식시장에서 발을 뺀다라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 근데 제가 이 구간도 다 지나봤지만 2020년도 같이 이렇게 나스닥 많이 빠질 때는 돈 안 들어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기술주에 너도 나도 돈 갖고 와서 쓸어 담았는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어때요? 지금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때 많이 탈출을 하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확률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22년도에는 손실을 봤지만 한 6, 7년 동안 투자를 이어왔다라면은 이렇게 손해를 봤어도 평가 금액의 수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탈출하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2020년도에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에서 발을 뺐다라고 한 번 더 가정을 해봐서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평가 금액이 24만 달러입니다. 23년도에 빠진 것보다는 그래도 평가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시장에 다 몸담고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성과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할 거고 심지어는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걸요?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위에 보니까는 상한선이 거의 임박했다. 이쯤 되면은 요거 못 뚫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 상한선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면은 여기 지지선에 맞춰서 아마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요때 다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꽤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은 사실 제가 전혀 믿지 않는 이유가 과거 데이터일 뿐이고 이 지지선을 어느 기점부터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선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일봉, 주봉, 그리고 월봉 이걸 또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서 지지선과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엉터리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 퀀텀 펀드 그리고 AI가 운용하는 펀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지금까지 하지도 않으시던 뭐 내가 기술적 분석한다라고 해갖고 이거 자대고 막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지지선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적립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주식을 팔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식이나 ETF를 투자를 한 이유가 노후 자금이고 또 장기 투자였고 그리고 그 기간이 아직도 뭐 5년, 10년, 20년 남았다라면은 지금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리밸런싱은 조금씩은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성장주 100%로 자산 배분을 해놓지는 않았을 거고 뭐 성장주 그 안에서 인덱스 지수와 어떤 테마 지수 그리고 배당주 이런 것들이 나눠 있을 거고 채권, 원자재, 부동산 하나에만 올인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차원에서 수익이 많이 난 성장주의 비중을 살짝 줄이고 다른 자산의 비중을 살짝 늘리는 정도의 리밸런싱은 권장하나 이게 고점을 예측을 하고 적립을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다가올 저점에 다시 한 방에 돈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두려고 하는 그 생각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다 현금화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처럼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절대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는 5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그게 3년, 5년 돈이 쌓여 있으면은 3천만원, 5천, 1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익 실현을 해 놓으면은 이 뭉칫돈을 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을 때 다시 들어간다? 그 공포감을 극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예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사실 제 고객분들이 많은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좀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공유를 해봤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높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꽤 괜찮은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정리하고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 그냥 바로바로 계속 사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은퇴 자금을 완성을 할 때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증시가 뭐 고점이니 저점이니 이런 거 사실 신경 쓰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은 성향과 저와 같은 투자 기간 그리고 경험치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함부로 시장을 맞추는 투자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